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사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는 2008년경 공공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고 위 상가를 인도받아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2년 11월 30일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피고와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년 11월 30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7,2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6년 11월 30일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이 도래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년 10월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6년 10월 17일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아들이 직접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계획이면 그 뜻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라며 2016년 10월 20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년 10월 21일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통해 권리금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신규 임차인을 소개받기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2016년 10월 27일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운영할 뜻임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원고는 무익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피고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년 11월 30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년 12월 10일 위 상가에 커피 전문점을 개업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을갑에게 임대차 종료 후에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상가를 직접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갑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러한 경우 갑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로 2018년 10월 12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고지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 측이 2019년 1월경에서 2019년 7월경 사이에 피고 측에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에 관하여 문자 연락을 하면서
처음에 이 사건 점포 2층 전체를 비워달라고 하여 이 사건 점포 중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을 줄 알고 2층을 비웠는데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 지하층은 냉동 창고를 하고 1층 부분은 사무실을 하여야 하니 비워달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 측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2019년 7월 21일 피고 측 및 피고 B와의 각 전화 통화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점포의 향후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는 피고 측이 다 맡아서 한다라는 취지로만 답을 하였고 피고 측도 이 사건 점포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답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보강공사와 관련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와 연락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으니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달라는 취지로만 답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년 7월 9일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점포 중 지하 부분, 2층 부분 및 1층 부분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것임을 밝혔고 이로써 원고의 제3자와 권리금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사에 따라 권리금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 만일 피고들이 보상금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권리 행사에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각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 증명 우편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임대차 종료 후에는 직접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거절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이사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